네. 자,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하겠습니다.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이고요. 자, 이사님, 그럼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? 네, 요즘 이제 뭐 많은 상담도 받고 뭐 진행을 하다 보면요. 지금 많은 분들이 뭐 평형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. 옛날 같은 경우 좀 대형 평수를 많이 선호했다면 뭐 중소형 평수로 많이 바뀌기도 하고, 또 최근에 또 초소형 평수도 뭐 인기 많다 해서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가야 되나 그 부분들이 있는데,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. 자, 뭐 1인 가구, 2인 가구 이야기를 많이 좀 하려고 하는데, 자, 이거 뭐 흔한 이야기이기도 하고, 뭐 이미 뭐 많은 뭐 인터넷이나 뭐 대중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또 접하셨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만 좀 집어드리고, 우리가 부동산 투자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뒷부분을 좀 많이 다뤄드리려고 하는데요. 자, 일단 뭐 연도별 1인, 2인 가구 추이 보면요. 뭐 그냥 쉽습니다. 과거에 비해서 뭐 상당히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, 실제 1인 가구하고 2인 가구, 특히 1인 가구 비중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고, 업무지 같은 경우 또 1인 가구 비중이 상당히 또 과거에 비해서 많아졌다는 거,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또 많아질 수 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뭐 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50% 이상이 1인 가구가 이상이 뭐 비율이 1인, 2인 합쳤을 때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. 그래서 보통 3인 가족보다 오히려 1인, 2인 가구 수로 따지면 상당히 또 많다는 거 지금 통계를 보여주고 있고요. 뭐 일단은 가구 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 가구 비율하고 2인 가구까지 합칠 때 비율이 상당히 뭐 3인 이상 비율보다 상당히 압도적으로 좀 많아지고 있다는 거를 좀 통계 자료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. 뭐 이거 통계청 자료다 보니까 뭐 앞으로 뭐 미래적인 부분까지는 뭐 통계청에서 예측을 한 부분이고,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통계 비율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보면 좀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, 과거에 우리가 1990년도에서 92년도, 자 92년도 이야기 한번 돌아가 볼게요. 자 92년도 갔을 때, 과거에 이 일기 신도시가 들어왔을 때, 자 이 강남이나 뭐 그쪽 거주하신 분들도 뭐 다른 지역도 있겠지만 이 상당한 분들 일산에 대형 평수 50평이나 좀 넓은 평수 거주를 하시고, 뭐 이사 가셔서 뭐 복잡하지 않은 신도시에서 넓은 평수 사시는 게 상당히 또 인기가 많았고, 또 그런 자랑을 많이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대형 평수에 대한 인기도는 좀 물론 뭐 아예 없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지만, 상대적으로 90년대 대비했을 때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, 오히려 지금은 뭐 상당히 뭐 84제곱이 가장 인기가 많다. 그다음에 뭐 103제곱보다 우리 84제곱이 인기가 많다.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, 자 뭐 32평에서 지금 뭐 25평대가 또 이제 인기가 많아졌다고 하는데, 자 이 변화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를 좀 염두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뭐 고령화 이야기도 하는데, 고령화도 통계 자료다 보니까 제가 뭐 통계 자료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그냥 뭐 넘어가겠습니다. 자 고령화 이야기를 말씀드린 건 뭐냐면, 자 지금 현재 뭐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나 또 은퇴하신 분들, 많은 분들이 자 좀 만약에 놓치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자 뭔가 일을 했을 때는 소득이 있죠. 이제 기대소득이라는 것들이 이제 보통 이제 젊었을 때는 많이 높은데, 이제 소득이 이제 은퇴하심에 따라서 소득은 줄어드는데 지출 비용은 많이 나갈 겁니다. 아마 지금 뭐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텐데, 뭐 소비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뭐 경조사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뭐 병원비부터 해서 비용 지출이 많다 보니까, 갖고 있는 돈은 한정적이고 소득은 적은데 지출이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. 이런 노후에 대해서 뭐 준비를 산탄하신 분들이 있겠지만, 많은 분들은 좀 뭔가 소득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, 없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뭐 여기서 뭐 은행에다 예금하셔서 뭐 받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, 또는 뭐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, 또는 뭐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도 있는데, 자 부동산 같은 경우에 투자하시는 분도 좀 상당히 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특히 이 예전에 우리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2, 3년 전만 해도 이 차익형 부동산이 좀 부동산 흐름을 많이 끌고 갔다고 하면, 지금 현재 트렌드 어떻게 보면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뭐 수익형 부동산이 많이 좀 활성화되어 있긴 한데, 이제는 뭐 지금 수익형 부동산으로 많이 좀 갈아타기 전략을 하신 분도 많고, 실제 뭐 60대 이상 상담 받으시는 분들, 또는 뭐 컨설팅도 해드린 분들 보면요, 특히 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자산을 좀 채우시는 부분들, 좀 안전자산을 생각하시고 좀 부동산에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이 있는데, 자 상당히 이제 이게 고령화가 많아진다고 하면 그만큼 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인기도가 상당히 또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왜냐면 그에 대한, 물론 뭐 많은 분들 다 부동산만 투자하진 않겠지만,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런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이 수익형 부동산도 상당히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구나, 선호도가, 이런 것도 좀 예상을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1인 가구 뭐 증가되는 비율이 상당히 많아진다고 뭐 이런 자료도 말씀드리고 있고, 자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을 좀 들을 것 같습니다. 앞에는 뭐 통계 자료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 지금부터 좀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,
뭐 저출산 이야기 많이 하죠. 지금 정부에서도 뭐 OECD에서도 지금 뭐 최저다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게 관련돼서 뭐 인구수를 증가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좀 약간 주관적인 내용이 좀 있을 수도 있긴 합니다. 자, 인구 감소가 상당히 가파르게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이제 주관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뭐 견해입니다. 개인적인 견해긴 한데 자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뭐 사회적인 뭐 일자리 같은 경우 있다 하더라도 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상당히 사회적인 뭐 어떻게 보면 톱니바퀴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돌릴 수 있는 원동력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지금보다는 좀 더 해외에서 이민을 할 수 있는 또는 뭐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.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90% 외국인이 직접 뭐 10%뭐 거주민만 있는 정도로 상당히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기적 봤을 때는 뭐 우리가 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다면 그에 대해서 뭐 임대 뭐 주택을 이용한다거나 또는 그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권리 분석을 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투자가 및 인식 변화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는 거를 좀 감지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 인구 고령화 주택 시장에 대한 뭐 지속적인 노년층 증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가 자, 뭐 대충 한번 서울이라는 데를 그려볼게요. 뭐 서울일 수도 있고요. 또는 뭐 도심 뭐 다른 뭐 경기도권이나 뭐 아니면 우리가 뭐 또 지방의 뭐 핵심 뭐 광역시 같은 뭐 도심권이 있을 수 있다고 할게요.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근교로 벗어나서 좀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. 뭐 복잡한 서울에서 어떻게 보면 1기 신도시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좀 많았는데 물론 2기 신도시는 좀 더 외곽이 있었죠. 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서울에 가까운 지역에 들어오긴 하는데 자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은퇴하시고 좀 뭐 전원주택이나 또는 뭐 좀 더 뭐 평온하게 생활 좀 거주하시는 분들 좀 외곽 복잡한 뭐 서울이나 또는 도심 복잡한 것에서 벗어나서 좀 근교에 사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좀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더 연세가 지나심에 따라서 뭐 병원도 많이 다니셔야 되고 이런 또 뭐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시 역으로 또 이 접근성 업무 시설이 좋은 지역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. 실제 뭐 주위에 보시면 뭐 70대 이상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오히려 병원에 가까운 곳에 집을 마련하신다거나 자 그런 경우 많아지기 때문에 뭐 고령화 된다고 해서 뭐 서울 뭐 도심권이나 또는 업무지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인기가 떨어진다는 생각은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. 특히 서울하고 수도권의 지방 양극화 심화가 상당히 좀 많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특히 업무타운 선호도 증가 가능성이 높고요. 이 중소형 평수에서 또는 뭐 소형 평수 또는 만약에 이제 뭐 60대 이상의 뭐 은퇴하시고 자녀분들이 만약에 다 출가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뭐 50평, 뭐 40평에서 예를 들어서 40평 거주하신다면 뭐 짐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겨울철 관리비 뭐 이것저것 따지면 차라리 오히려 소형 평수로 전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. 실제 사례를 보면요. 자 그런 것들 좀 체크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자 주거비 지출 현황을 보면요. 1인 가구와 2인 가구 봤을 때 이 월세 평균액이 지금 51만 원인데 실제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습니다. 지금 현재 뭐 주거 비용을 봤을 때는 이제 뭐 월세 평가액인데 자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뭐 임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할 겁니다. 자 우리가 임차인들이 들어올 때 당연히 전세로 들어오면 월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절세가 더 임차인한테 유리한 거 아닌가. 근데 보통 요즘 트렌드가 월세로 많이 또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왜 월세가 더 많아지지 하는 분들이 뭐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. 자 물론 뭐 전세 사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뭐 불안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. 또는 뭐 아무래도 뭐 목돈 큰 돈 같은 경우는 은행에 뭐 맡기는 것도 좋긴 하지만 큰 돈보다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보증금 문제 때문에 뭐 월세 들어오신 분도 있는데 실제 뭐 금리 인상에 따라서 뭐 대출 만약에 보증금 만약에 3억이라고 하면 3억에 전세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이 3억에 대한 이자 비용도 상당히 많아지죠.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뭐 요즘에 뭐 정부에서 뭐 중기청이나 뭐 다양한 통해서 보증금 어느 정도까지는 금리를 싸게 빌릴 수 있다고 하면 차라리 어느 정도 보증금을 이용해서 아니고 월세를 차라리 내는 게 이 총 대출 이자 받는 것보다는 더 유리한 부분이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. 자 이런 것들을 캐치했을 때는 내가 수익형 부동산은 월세 시장이 많아짐에 따라서 선점하는 것도 중요하겠구나. 이런 것들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. 자 그다음에 뭐 주거 환경 보면요. 일단 고소득 젊은층이나 뭐 시니어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뭐 저소득 뭐 젊은층 이렇게 표시했는데 실제 지금 뭐 서울권에 봤을 때 서울이나 또는 뭐 우리 핵심 업무 지역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이 역세권하고 교통 부분을 많이 따지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
두 개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교통이 좋고 역세권이 좋으면 당연히 뭐 병원이나 그런 인프라들이 같이 따라오고요. 그에 따라서 편의시설도 따라오다 보니까 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좀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좀 메리트다 말씀드리고 있고요. 자, 마지막으로 보면 일단은 은퇴 후 노후를 위해서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때는 어찌됐든 뭐 우리가 뭐 주식일 수도 있겠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아무래도 부동산이라는 것이 뭐 좀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는다면 좀 안정적으로 좀 투자되면 좀 가능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리한 투자, 즉 대출을 좀 무리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뭐 내가 앞으로 시세가 오를 거다 그런 무리한 투자는 좀 지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. 전세와 월세 투자 비율을 좀 더 지금 전세 비율이 좀 있으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월세 비율로 좀 많이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일정 부분 임대 수익이 필요한 게 노후가 되었을 때 이런 임대 수익이 증가가 돼야지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고 또 세금적인 부분이나 뭐 다양한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월세 투자 비율이 계속적으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봤을 때 월세 비율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것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투자 같은 경우도 단기적 투자, 중장기적 투자 병행을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떤 좀 예시를 말씀드리면 좀 이제 은퇴하시고 어느 정도 돈은 있으신데 수입은 없으세요. 수입은 없으신 분인데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뭐 어느 지역에 뭐 뉴타운 예정지 그래서 뭐 재개발 예정지에다가 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자 이 뭐 제가 볼 때는 은퇴하시고 뭐 소득이 없으신 분 입장에서는 뭐 장기적으로 뭐 10년 뒤, 20년 뒤 아파트가 나타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따박따박 월세나 뭐 임대 수익이 발생되는 게 오히려 또 생활 같은 경우가 더 좋지 않을까. 물론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 뭐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뭐 우리가 뭐 개발될 예정지 그런 거 투자하는 거 좋지만 아마 이런 것들은 뭐 남들이 뭐 무조건 뭐 단기적 투자를 한다 또는 뭐 갭 투자한다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나의 환경에 맞춰서 투자 포인트 잡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흐름이 중요한데 이 부동산도 좀 마찬가지입니다. 좀 집값이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? 무작정 기다리는 것도 좀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무조건 공격적으로 무조건 뭐 싸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자 입지나 그런 것들 분석을 했을 때 뭐 지속적인 투자 분석을 한 이후에 좀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자 지금 뭐 시장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. 지금 뭐 우리가 뭐 다주택도 많이 완화된 것도 있고 이번에 또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뭐 대출에 대한 한도도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조만간 또 이제 시행이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을 맞춰서 좀 투자 포인트를 좀 다시 한번 좀 점검하시고 좀 앞으로 이제 하반기 이제 상반기부터 하반기 넘어가는 시점 좀 안정적인 투자 또 훌륭한 투자를 좀 준비하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